부산광역시 부평깡통시장 새벽 공기를 가르며 떡방앗간에서는 쿵쿵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3년 동안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간호하며 신락 같은 희망으로 버텨온 65세 노모, 그리고 모두가 손뼉치며 칭송하던 천사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오싹한 진실이 가려져 있었죠. 그리고 기적처럼 아들이 눈을 뜬 날, 들려온 첫마디가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엄마, 다 해갔어? 모든 것을 믿고 맡긴 며느리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한 시어머니의 치밀하고도 통쾌한 사이다. 복수극.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저는 김정순입니다. 부산 부평깡통시장에서 40년 동안 떡방앗간을 지켜온 여자죠. 매일 새벽 3시 저는 어둑한 골목을 지나 가게 문을 엽니다. 손에는 묵직한 쌀자루, 몸에는 무거운 세월이 얹혀 있죠. 그래도 사람은 먹고 살아야지. 오늘도 시루를 올려야 합니다. 정순 씨, 아침부터 부지런하네. 골목 청소부 할아버지의 인사에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장사꾼이 부지런해야지. 시루에서 하얀 김이 올라오자 가게 안이 따뜻해집니다. 그래도 내 가슴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3년 전 아들 재호가 회사에서 쓰러진 날부터 제 가슴엔 봄이 오지 않았죠. 떡집 창문을 닦으며 시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부평깡통시장은 벌써 북적입니다. 생선 비린내, 튀김 냄새,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뒤섞인 이곳이 제 삶의 전부였죠. 정순 씨, 오늘 인절미 맛있게 나왔네. 지나가던 단골이 들러 떡 한 조각을 집어먹습니다. 역시 옥분떡이 최고야. 그 말에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떡은 맛있다고 하는데 제 인생은 맛이 없어졌어요. 정순 씨 며느리 또 병원 갔다며?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했나? 시장 약국 주인 말에 저는 또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복 받았죠. 이 말이 입에 베어버렸습니다. 실은 저도 제 며느리를 믿었어요. 신다해 그 애를 처음 본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서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재호가 그녀를 소개했을 때 단아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어머니, 재호 오빠를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이 진심 같았습니다. 물 한 잔도 제가 마시기 전에 먼저 따라주던 그 손길. 시어머니 생신에 정성껏 준비한 미역국. 나이 든 시어머니를 위한 배려가 넘치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랬는데 아들이 식물인간이 되고 다혜는 천사 며느리로 변신했죠. 어머니, 제가 병원도 다 알아봤으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재호 오빠 병간호는 제 일이에요. 시장 사람들은 그런 다혜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복받았다. 천사 같은 며느리를 두었다. 그 말들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떡집 한 구석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재호의 어린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손가락으로 재호의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늘도 엄마가 갈게. 사진첩을 덮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고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 또 왔네요. 아들이 눈을 뜨지 못한 지 벌써 세 번째 봄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소독약 냄새를 맡았습니다. 3년 동안 이 냄새가 제 일상이 되었죠. 실례합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다혜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햇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정말 천사 같았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은 재호 오빠가 좋아하던 사과도 깎았어요. 작은 접시에 토끼 모양으로 깎은 사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재호야, 엄마 왔다. 매일 같은 인사, 매일 같은 침묵이 돌아왔죠. 심장 모니터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삐, 삐, 삐. 창밖으로는 봄바람에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꽃잎 하나가 재호의 이불 위에 살포시 앉았죠. 피곤한 다혜를 먼저 보냈습니다. 다혜야, 너도 좀 쉬어. 괜찮아요, 어머니, 전 아직. 그래도 좀 나가서 밥이라도 먹어. 다혜는 한사코 거절하다가 제 고집에 결국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들 손을 꼭 잡았어요. 재호야, 엄마 왔다. 그리고 평소처럼 시장 이야기, 동네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국화 할머니네 손자가 장가간대. 옆 건물 문방구는 문을 닫는다고 하고, 내가 좋아하던 이모네 호떡집은 아들이 대학 가서 이젠 문 닫을라나 봐. 말하다 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기적은 없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제 손 안에서 아들의 손가락이 꿈틀했어요.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움직였어요. 재호야? 놀라서 대야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바닥에 깨진 소리가 울렸어요. 그때 아들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3년 만에 마주친 아들의 눈동자.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통한 듯 얼어붙었어요. 재호야? 아들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마른 입술 사이로 희미한 숨결이 새어나왔죠. 마. 그 한마디에 온몸의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기적이었어요. 간호사를 불러야 하나, 의사를 불러야 하나,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아들이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엄마. 다혜. 갔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왜 하필 첫마디로 다혜를 찾을까? 기쁨보다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응, 밥 먹으러 갔어.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라고요? 그 말에 서늘한 바람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호야, 무슨 말이야? 아들은 힘겹게 제 손을 2번 꾹꾹 눌렀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엄마. 조용히. 아들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어요. 목소리보다 그의 눈빛이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공포, 경고, 그리고 결의가 담긴 눈빛. 다혜. 들으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3년간 바라온 기적이 오히려 새로운 악몽의 시작이란 걸 직감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흐른 눈물 한 방울이 제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웠어요. 인생의 모든 진실이 그 한 방울에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혜 진짜 간 거 맞지?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재호야, 무슨 말이야? 다혜는 내 아내잖아. 아들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식물인간이었던 사람이 3년 만에 깨어났다는 기쁨보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엄마. 재호가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들을 수 있었어.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들을 수 있었다고요? 무슨 소리야? 몸은 움직이지 못했지만 귀는 들렸어.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아들이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의식은 있었다니.
그동안 다혜와 제가 병실에서 나눴던 모든 대화를 들었다는 말인가요? 언제부터? 4개월 전부터. 전부. 들렸어. 재호의 말이 이어질수록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럼 그동안 다혜가 아들이 눈을 꾹 감았다 뜨면서 겨우 말을 이었어요. 엄마. 다혜가. 성준이 그 새끼랑.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달 병실에서 들은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삼촌, 서류는 다 준비됐어? 부동산은? 응, 엄마 모르게 다 처리했어. 이제 지분만 남았어. 당시엔 다혜가 자기 삼촌과 대화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삼촌이라고 불렸던 그 남자는 박성준? 재호 내 친구. 아들의 눈에서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엄마. 그것들이 나를 없애려 했어.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아들이 더듬더듬 이야기를 이었어요. 나 몰래 회사 장부 조작하고 떡집도 팔아넘기려 했어.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럴 리가. 다혜는 그렇게 헌신적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쉿. 다혜 오나 봐. 엄마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내가 여전히 의식 없는 척?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문이 열리고 다혜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어머니, 식당이 너무 붐벼서 금방 올라왔어요. 평소였다면 천사 같다고 느꼈을 그 미소가 이제는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 밥은 먹었니?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지만 다혜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네, 간단히요. 대야가 깨졌네요? 바닥에 떨어진 깨진 대야를 보며 다혜가 물었습니다. 아, 그게 내가 실수로. 가슴이 방망이질 쳤어요. 제가 치울게요, 어머니. 다혜는 깨진 조각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무심코 재호의 상태를 확인했죠. 오늘도 변함없네요. 그 말에 속으로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변함없다고? 내 아들이 깨어났다고. 하지만 아들의 경고를 기억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혜는 재호의 이마에 손등을 올리고 체온을 확인했어요. 내 아들의 눈이 바로 옆에서 열려 있는데 다혜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어머니, 사실 오늘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이 있어요. 다혜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상담? 재호 오빠 상태에 대해서요. 다혜는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제 3년이 지났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존엄사, 생각해 보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존엄사? 내 아들을 죽인다는 말이냐? 바로 지금 이 순간 의식이 돌아온 내 아들의 존엄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서류를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이건 동의서예요. 어머니가 서명하시면. 순간 아들이 눈을 크게 뜨는 것이 보였지만 다행히 다혜는 보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존엄사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잖니. 어머니, 재호 오빠도 이렇게 고통받는 걸 원치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동의만 하시면 방법은 다 있어요. 그 말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아들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데, 생각해 볼게. 어머니, 너무 오래 끌면 보험금 문제도 있고, 보험금이요?
다혜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어떤 보험금? 재호 오빠 생명보험이요. 3년 전에 들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제서야 기억났습니다. 재호가 결혼 직후 큰 생명보험에 가입했었죠. 알았어. 생각해 볼게. 다혜의 손에서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서늘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에 든 보험. 혹시 어머니, 저 병원비 납부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다혜가 나가자 아들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엄마, 그 서류 절대 사인하면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3년간 천사라 믿었던 며느리가. 재호야, 어떻게 된 거야? 처음부터 말해봐. 아들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쓰러지고 다혜와 성준이 계획을 세웠어. 무슨 계획? 날 없애고 회사와 가게를 차지하려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존엄사 그 서류를 계속 가지고 다녔구나.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눈물을 참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혜가 돌아오기 전에 나 여전히 의식 없는 척.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응, 알았어. 내 말대로 할게. 복도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은 재빨리 눈을 감고 이전처럼 식물인간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다혜가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이제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천사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면이었어요. 내 아들의 목숨을 노리는 악마의 가면. 다음 날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루떡지는 김이 가게 안에 가득했죠.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어요. 정순 씨, 며느리 또 병원 갔다며? 저런 효부 어디서 구해요? 문 앞에 서 있던 채소 장수 할머니의 말에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복 받았죠. 그 말을 하는 순간 속이 뒤틀렸어요. 지금 이 순간도 사람들은 다혜를 천사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다혜 아가씨 말만 나오면 정순 씨 얼굴이 환해지네. 그 말에 제 손에 떡치는 방망이를 꽉 쥐었어요. 웃고 있지만 속에선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다들 몰라. 그 여자가 어떤 악마인지. 방망이로 떡을 내리치는 소리가 평소보다 거셌어요. 쿵, 쿵, 쿵. 떡 반죽이 아니라 다혜의 얼굴을 내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다혜였습니다. 어머니, 재호 오빠 면회 오실 거죠? 저녁에 상담이 또 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죠. 얼마나 뛰어난 연기자인지. 그래, 갈게. 뭐 필요한 거 있니? 아니요, 그냥 올라오세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서류 가지고 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 알았어. 통화를 끊자마자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하느님, 어떻게 이런 일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3년 동안 천사라고 믿었던 며느리가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다니. 화장지로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정순아, 정신 차려.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재호가 끝이야. 세수를 하고 다시 가게로 나왔어요. 오후 내내 기계처럼 떡을 쳤습니다. 그동안 다혜가 한 모든 말과 행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재호 오빠 회사 서류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가게 세금 문제로 서류 좀 제출해야 해요.
모든 게 다 계획이었던 거죠? 저녁이 되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들어갔어요. 다혜와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이쪽은 이영우 박사님이에요. 오늘 상담해 주실 분이죠. 의사는 점잖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 환자 상태에 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재호는 여전히 식물인간인 척 누워 있었지만 미세하게 눈꺼풀이 떨리는 걸 알아챘습니다. 어떤 말씀이신가요?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3년째 호전될 기미가 없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도 지속적으로 좋지 않고요. 다혜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는 결정을 내릴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결정이요? 의사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결정입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바로 옆에 내 아들이 듣고 있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게 필요할까요? 다혜가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뱀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재호 오빠도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그 눈빛에 위선이 가득한 게 보였습니다. 서류는 가져오셨나요? 다혜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저는 가방을 뒤적이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게 급히 나오느라 깜빡했네. 다혜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미소를 되찾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내일 가져오시면 돼요. 그렇죠, 박사님?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서둘러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요. 다행히 의사는 다혜의 편은 아닌 것 같았어요. 상담이 끝나고 의사가 나간 후 다혜도 커피를 사러 간다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제야 아들이 눈을 떴어요. 엄마,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호야, 어떡하면 좋니? 다들 널 포기하라고. 아들이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쉿. 엄마, 절대. 그 서류에 사인하면 안 돼. 당연하지. 절대 안 해. 아들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엄마, 내가 들은 거 말해줄게. 재호는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한 달 전, 다혜와 성준이 여기서 얘기했어. 아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다혜와 성준이 병실에서 나눴던 대화가 생생했습니다. 드디어 될 것 같아. 시어머니가 존엄사에 관심을 보이더라. 잘 됐네. 너무 오래 끌면 보험사에서 의심할 수도 있어. 걱정 마. 내가 잘 구슬려서 사인 받을게. 그럼 내가 준비해둔 계좌로 돈을 옮기고. 응, 그리고 우리가 새 출발하는 거지. 이 대화를 들으며 아들은 의식은 있으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떡집이랑 재산도 아들의 말에 핏줄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성준이 내 지분을 다 가져가려고. 아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재호는 재빨리 눈을 감았습니다. 다혜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많이 피곤하시죠? 커피 한 잔 드세요. 그 미소가 이제는 위선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고마워. 커피를 받아들며 생각했어요. 저 웃는 얼굴 뒤에 무슨 계획을 더 꾸미고 있을까? 밤이 깊어 다혜가 집에 돌아간 후 저는 아들 곁에 남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순회를 마친 뒤 아들이 다시 눈을 떴어요. 엄마, 우리 이대로는 안 돼. 아들의 눈빛에는 이전에 보지 못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널 지킬게. 증거를 모아야 해.
손끝으로 신호를 보내며 아들이 말했어요. 한 번 두드리면 예, 두 번 두드리면 아니요. 오말순 아줌마. 도움 청해. 오말순은 전직 경찰 출신으로 시장 상인회 회장이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만나볼게. 아들과 손끝 신호로 대화를 나누며 작은 계획을 세웠어요. 다혜와 박성준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낼 계획을, 떡집을 지키고 아들의 회사를,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병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재호야, 엄마랑 약속해.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자.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해. 너 잘못 아니야. 친구도 여자도 다 잘못 골랐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괜찮아. 그것들이 천하에 죽일 연놈들이지. 넌 아무 잘못 없어. 엄마가 너 다 고쳐줄게.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환하게 비쳤어요. 이젠 엄마가 널 지켜줄 차례야. 이튿날 시장 입구에서 낯선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다혜가 노인정 앞에 테이블을 펴놓고 어르신들 혈압을 재고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다혜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르신들 건강 체크 봉사요. 병원에서 의료진 몇 분이랑 같이 왔어요. 다혜 주변으로 시장 어르신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순이 며느리 복 받았다. 우리 동네 천사 맞네. 칭찬 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어요. 어머니, 요새 혈압약 잘 드세요? 한번 재볼까요? 다혜의 다정한 목소리가 이제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됐어. 가게 가봐야 돼.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피했어요. 가게로 돌아와 시루를 올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천사 며느리라는 소문이 시장에 더 퍼질수록 제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멀어지고 있었어요. 정순 씨, 며느리 덕분에 장사도 더 잘 되겠네. 옆 과일가게 주인이 던진 말에 억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가슴속에선 불이 타올랐지만 내색할 수 없었죠. 내가 미친 늙은이로 보일 게 뻔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장 입구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박성준과 상인의 간부들이 술에 취해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순 아줌마네 떡집? 곧 간판 내려갈걸?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대. 박성준의 목소리였어요. 숨을 죽이고 창문 틈으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있었어? 정순 씨는 안 팔겠다고 했잖아. 곧 바뀔 거야. 다혜가 설득하고 있으니까. 박성준의 말에 상인들이 술잔을 부딪혔어요. 이 동네도 이제 좀 바뀌어야지. 낡은 가게들만 있으면 어떡해. 그 말을 들으니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40년을 지켜온 가게를, 남편과 함께 일군 터전을. 어머, 정순 씨 아직 계셨네요? 옆집 할머니가 놀란 듯 물었어요. 네, 조금 늦게 마무리 중이에요. 아까 상인회 회의에 왜 안 오셨어요? 중요한 안건이 있었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회의요? 오늘 저녁 7시에 있었잖아요. 시장 재개발 관련해서 회의 통보를 못 받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어요. 나만 소외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인의 게시판에 붙은 회의록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옥분떡 부지 마이너스 프랜차이즈 전환 협의 중. 내 가게가 내 모르게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답은 뻔했어요.
다혜와 박성준.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일주일간 시장에서 제 입지는 점점 좁아져 갔습니다.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정순 시내는 곧 문 닫는다며 가게 정리한다는 소문 들었어.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고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더는 견딜 수 없어 오말순의 집을 찾아갔어요. 비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오말순은 시장 상인회 회장이자 전직 형사 출신이었죠. 웬일이야, 이 밤중에. 문을 열자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말순아, 도와줘. 결국 문턱에서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오말순은 말없이 저를 안으로 들였어요. 소주 한 병을 내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그날 밤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아들이 깨어난 일, 다혜와 박성준의 음모, 존엄사 서류, 회사 장부 조작. 오말순은 처음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정순아, 그게 정말이야? 다혜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 눈으로 봤어. 내 아들이 직접 말했다고. 오말순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가정사가 아니라 범죄다, 정순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범죄. 그 단어가 머릿속에 쿵쿵 울렸습니다. 증거는 있어? 오말순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야. 아무것도 없어. 오말순이 소주잔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증거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내가 30년 형사였어. 악당들 잡는 법은 알아. 오말순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전직 형사의 날카로운 눈매가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말순아, 나 혼자였으면 미쳐버렸을 거야. 오말순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정순아,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 악당들을 잡을 거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든 희망의 불빛이었어요. 내일부터 작전 시작이다. 오말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용기가 솟았습니다. 어떤 작전? 녹음기, 몰래카메라. 다 있어. 은퇴했지만 장비는 남겨뒀거든. 오말순의 단호한 표정에서 힘이 느껴졌어요. 소주잔을 부딪히며 맹세했습니다. 저 악당들 반드시 잡아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줄기가 제 얼굴을 때렸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이제 제 곁에는 믿을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반드시 널 지킬게. 이번엔 엄마가 싸울 차례야. 병실에 도착하자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들이 순회를 마친 후였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들은 내 표정만 봐도 알아챘습니다. 이제 우리 편이 생겼어. 재호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누구? 오말순 이모. 전직 형사야. 우리 도와주기로 했어. 아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제 손으로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했잖아. 엄마,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반격이. 창밖에서 비가 그치고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오말순이 떡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가방 속에서 작은 장비들을 꺼내 놓았어요. 이게 뭐야? 녹음기야. 옷 안에 숨길 수 있어. 오말순의 손에 들린 작은 기계가 마치 희망처럼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몰래카메라. 버튼처럼 생겼지? 옷에 달면 티 안 나. 제 손이 떨렸어요. 내가 이걸 써도 될까? 당연하지. 내 아들 목숨이 달린 일이야.
오말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용기가 솟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줘. 오말순이 낡은 탐문 수첩을 펼쳤어요. 형사 시절 쓰던 것이라고 했죠. 다혜가 평소에 뭘 노리는지 알아야 해. 먼저 재산 얘기를 꺼내봐. 재산? 그래.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 무너지는 법이야. 오말순의 지시대로 그날 병원에서 다혜를 만났습니다. 녹음기는 옷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다혜야, 요즘 가게가 안 돼서 말이야. 다혜가 관심 있게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집 문서가 있잖아. 그거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다혜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마치 뱀이 먹이를 발견한 것처럼 번뜩였어요. 어떻게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돌려놓으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 그 말에 다혜의 표정이 확 밝아졌어요. 정말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 한마디에 이렇게 쉽게 넘어오다니. 서류 준비는 내가 할게요. 어머니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다혜의 목소리에 들뜬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병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오말순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해. 이런 식으로 계속 증거를 모아야 해.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당연히 부족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틀 후 오말순은 새로운 작전을 짰습니다. 박성준을 유인해야 해. 녀석이 술만 마시면 입이 가벼워진다며? 그래, 예전에 재호가 그랬어. 그럼 유인해서 취하게 만들자. 오말순은 시장 어르신 몇 명을 불러 계획을 알렸어요. 그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오말순의 진지한 설명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내가 30년 형사였어. 냄새만 맡아도 범죄자는 알아. 그 말에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순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을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다들 분노했습니다. 시장은 가족과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박성준을 유인할 술자리가 마련됐어요. 성준이는 우리 시장 발전위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노인정 회장님이 그를 초대했죠. 박성준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는다는 생각에 금세 흐뭇해졌어요. 아이고, 제가 뭐 그렇게까지. 술잔이 오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박성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녹음기는 테이블 아래에 숨겨져 있었어요. 성준 씨, 정순이네 떡집이 요즘 안 좋다던데. 오말순이 슬쩍 화제를 꺼냈습니다. 박성준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 네. 곧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프랜차이즈로요. 큰 돈 들어올 겁니다. 박성준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그런데 정순 씨가 동의했나? 그 가게 40년 지켜온 터전인데. 박성준이 코웃음 쳤습니다. 곧 동의할 겁니다. 다혜가 설득 중이니까요.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정순이 아들은 어떻게 됐나? 오말순의 물음에 박성준이 희죽 웃었습니다. 아, 재호요? 걔는 이제 끝났죠. 곧 정리될 겁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날카롭게 꽂혔어요. 다른 사람들은 평범한 대화로 들었겠지만 저와 오말순에겐 살인 예고나 다름없었죠. 자세히 말해봐. 어떻게 정리된다는 거야? 술에 취한 박성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혜가 존엄사 서류 받아오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죽은 놈이 살아날 리 없잖아요. 그 순간 제 귀에 피가 솟구쳤어요. 소리 지르며 달려들고 싶었지만 오말순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제지했습니다. 박성준은 계속해서 짓거렸어요. 그 회사, 이젠 제 거나 다름없어요.
재호 지분은 이미 절반 이상 넘어왔고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오말순이 제 손을 꾹 눌렀습니다. 참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테이프에 모든 것이 담겼어요. 그날 밤 병원으로 달려가 아들에게 모든 진행 상황을 알렸습니다. 재호야, 드디어 증거가 생겼어. 아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어요. 엄마, 정말? 그래, 박성준이 술에 취해서 다 풀었어. 아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이 재빨리 눈을 감았습니다. 다혜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늦게까지 계셨네요? 환한 미소 속에 숨겨진 독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응, 좀 이따 갈게. 다혜는 제 옆에 앉아 재호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오늘도 변함없네. 그 위선적인 모습에 속이 뒤틀렸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이제 저도 연기를 할 줄 알았으니까요. 그날부터 오말순과 저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어요. 시장 구석구석에서 다혜와 박성준에 관한 소문을 살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혜 씨랑 박성준 씨가 요즘 자주 만난대. 정순 씨 아들 회사에 무슨 일이 있다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다혜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던데. 다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소문? 아니에요. 그냥. 다혜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함정이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이 나직이 말했어요. 이제 곧 그물을 칠 때가 왔어. 일주일 동안 오말순과 함께 증거 수집에 매달렸습니다. 정순아, 증거가 더 필요해. 지금으론 부족해. 오말순의 말에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얼마나 더 모아야 하는데? 위조 서류, 장부 조작 증거. 결정적인 게 필요해. 때마침 다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중요한 서류를 가져갈게요. 꼭 사인해 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 알았어. 오말순과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병실 구석에 작은 몰래카메라를 숨겼어요. 카메라 불빛이 내 가슴까지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다혜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이제 결정하셨죠?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혜야,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어. 네, 뭐든지요. 재호가 깨어나면 넌 어떨 것 같아? 순간 다혜의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어요. 솔직히 두려울 것 같아요. 두렵다고? 3년이나 지났는데 오빠가 저를 알아볼까요? 우리 관계가 예전 같을까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하는 다혜의 연기력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게 좋잖아. 물론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 오빠는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해요. 서류를 내밀며 다혜가 덧붙였습니다. 이건 오빠를 위한 거예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생각해 볼게. 다혜가 나가자마자 재호가 눈을 떴어요. 엄마, 잘했어.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들이닥쳤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성준이었습니다. 재호는 재빨리 눈을 감았어요. 성준아, 웬일이야?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아줌마, 오랜만이에요. 재호 보러 왔어요. 박성준의 얼굴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어요. 요즘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면서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소문? 저와 다혜 씨가 뭔가 있다는. 박성준의 날카로운 눈빛이 병실을 훑었어요.
그의 시선이 카메라가 숨겨진 화분에 머물렀을 때 숨이 멈췄습니다. 다행히 그는 무심히 지나쳤어요. 아줌마, 혹시 제 얘기 들으셨어요? 제호 회사 일로. 무슨 얘기? 아, 아니에요.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박성준은 나갔어요. 재호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제가 의심하는 것 같아. 오말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어요. 다음 날 오말순은 주민센터 공무원 윤성자를 찾아갔습니다. 윤성자는 다혜가 서류를 처리할 때 자주 찾던 공무원이었죠. 성자 씨, 잠깐 얘기 좀 할까? 오말순은 유유히 윤성자의 자리에 앉았어요. 정순이 며느리 다혜 씨 알지? 윤성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30년 형사였다는 거 알지? 서류 위조는 중범죄야. 윤성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시켜서. 성자야, 지금 말 안 하면 나중에 너도 공범이 돼. 그 말에 윤성자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혜 씨가 남편 도장으로 여러 서류를. 어떤 서류? 부동산 등기부, 회사 지분 양도. 그리고 윤성자가 서랍을 열어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위조된 거예요. 제가 도와줬어요. 결국 윤성자는 서류를 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아들에게 진전 상황을 알려주려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순 씨, 큰일 났어요. 시장 상인이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성준이 상인회에서 난리예요. 정순이네 떡집 프랜차이즈로 확정됐다고 공표했대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내일 기자들도 부른다던데. 오말순에게 연락했습니다. 큰일 났어. 성준이가 내일 기자회견을 한대. 뭐라고? 빨리 병원으로 갈게. 지금 증거는 충분해. 병실로 달려가 보니 다혜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놀라신 얼굴이세요? 다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내일 모든 게 바뀔 거예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모든 게 바뀐다. 프랜차이즈 발표와 존엄사 서류가 모두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거군요. 다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사인만 하시면 편안해지실 거예요. 가게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 그 순간 오말순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다혜 씨. 다혜가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어머, 오말순 회장님? 오말순의 차가운 눈빛에 다혜가 주춤했어요. 내일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네요. 오말순의 말에 다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모든 게 끝날 거라면서요? 정말 그럴까요? 다혜가 불안하게 웃었어요. 아, 그게. 저는 이만 가볼게요. 서둘러 나가는 다혜를 보며 저와 오말순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시작되는군. 다음 날 아침 부평깡통시장 상인회 회관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옥분떡 프랜차이즈 전환 발표회라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박성준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40년 전통 옥분떡이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도약하는. 저는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섰어요. 오말순과 몇몇 믿을 만한 상인들이 저를 따랐습니다. 품에는 증거물이 담긴 가방이 있었고 손에는 쌀쇠주 한 병을 들고 있었죠. 아, 정순 씨도 오셨네요. 어서 앞으로 나오세요. 주인공이신데. 박성준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위선적인 미소가 이제는 역겨웠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갔어요. 다혜도 무대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다혜는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죠. 그래, 왔다. 어머니, 서류는 가져오셨어요? 발표회 끝나고 바로. 걱정 마. 다 준비해 왔어. 다혜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저는 무대 앞으로 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 김정순입니다. 순간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는 가게를 팔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박성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아, 정순 어머니가 너무 긴장하셨나 봐요. 제가 대신, 아니, 내가 할 말이 있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다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무슨. 오말순 회장님, 준비된 영상 보여주세요. 오말순이 노트북을 열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실에서 다혜와 박성준이 대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이제 곧 끝이야. 존엄사 서류만 받으면. 회사 지분은 다 정리했고, 응, 재호 명의로 된 건 다 빼돌렸어.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다혜 씨가 그런 사람이었어? 다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조작이 아니야. 이건 내가 내 아들을 죽이려 했던 증거야. 다음 영상은 박성준이 술에 취해 한 말이 나왔습니다. 재호? 걔는 이제 끝났어. 존엄사 결정되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지. 회관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저런 악마 같은. 정순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지막으로 주민센터 직원 윤성자의 증언 영상이 나왔습니다. 저는 다혜 씨가 시키는 대로 서류를 위조했어요. 재호 씨 도장을.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다혜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박성준은 황급히 출구를 향해 달려갔지만 문 앞에는 이미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순 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두 분 다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순간 회관 뒷문이 열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휠체어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제 아들 재호였습니다. 재호야? 다혜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불가능해. 당신은. 재호가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하지만 의지가 담긴 눈빛으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다혜야, 날 죽은 줄 알았지? 재호의 목소리가 회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난 모든 걸 들었어. 너와 성준이가 나눈 대화, 날 죽이려던 계획, 회사를 빼앗으려던 음모.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기적이야. 정순이 아들이 살아났어. 다혜는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박성준은 경찰에게 붙잡힌 채 발버둥쳤어요. 이건 오해야. 내가 아니라 다혜가 계획한 거라고. 서로를 향해 비난을 퍼붓는 두 사람을 보며 회관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집안 문제가 아닙니다. 사기, 문서 위조, 살인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뒤에서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천사 며느리의 두 얼굴, 40년 떡집을 노린 음모 같은 헤드라인이 내일 신문을 장식할 게 뻔했습니다. 경찰이 다혜와 박성준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신다혜 씨, 박성준 씨 여러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혜가 저를 향해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 믿어주세요.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넌 내 아들을 죽이려 한 살인자야.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혜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증오와 분노가 번쩍였어요. 그래요. 인정해요. 식물인간이 된 그 남자 지키고 싶지 않았어요. 내 인생을 망치게 할 순 없었어. 다혜의 분노에 찬 고백에 회관이 얼어붙었습니다. 3년을 참았다고요. 재호가 천천히 다혜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 3년이 내겐 지옥이었어. 내가 내 옆에서 나를 죽이려 계획하는 동안 난 움직이지 못하고 모든 걸 듣고 있었어. 다혜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거짓말. 그럴 리 없어. 이제 끝났어, 다혜야. 경찰이 다혜와 박성준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회관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둘 다가와 저와 재호를 안아주었어요. 정순아, 얼마나 힘들었니? 재호야, 정말 기적이다. 오말순이 제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정순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재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살았어. 그 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년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떡방앗간에 앉아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던 저의 귓가에 떡 치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소리였어요. 다혜와 박성준이 경찰차에 실려가던 날 시장은 떠들썩했습니다. 천사 며느리가 악마였다니. 정순이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장 구석구석을 메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억울함을 삼키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신문 일면에는 큼지막한 헤드라인이 실렸어요. 천사 며느리의 민낯 마이너스 식물인간 남편 살해 시도. 신문을 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저 비워진 느낌이었죠. 재호는 병원에서 본격적인 재활을 시작했어요. 엄마, 다리가 아직 말을 안 들어. 아들이 재활실에서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 3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좋아질 리 없지. 재호는 매일 조금씩 나아졌어요. 처음에는 휠체어로, 그 다음엔 워커를 짚고, 이제는 지팡이를 의지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망쳤어. 어느 날 재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친구를 잘못 골랐어. 아내도 잘못 골랐고.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내 잘못 아니야.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는 거야. 그래도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손수건으로 아들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이제 다 지나갔어. 우리는 살아남았잖아.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재호는 퇴원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환영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김재호 씨 완쾌를 축하합니다. 우리 시장의 기적, 재호 씨 돌아오다. 떡집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정순 씨 아들 회복했다며? 축하한다고 떡 사러 왔어. 그 악독한 며느리 이야기 들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시장 사람들의 온정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재호는 아직 몸이 완전치 않았지만 매일 떡집 앞 평상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떡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재호의 미소가 햇살처럼 따뜻했죠. 아이고, 재호 도련님 얼굴 보니 인절미가 더 맛있구먼. 노인정 할머니들이 재호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느 새벽 떡 시루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재호가 조용히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아직 몸이 약한데 쉬어. 괜찮아. 이제 할 수 있어. 재호는 조심스럽게 떡매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힘이 없어 보였지만 점점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가 제 심장을 울렸어요. 엄마,
응? 이제 반죽은 내가 할게.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이 가업을 잇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래도 될까? 내 회사는 정리했어. 이제 여기가 내 자리야. 재호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40년 지킨 이 자리, 내가 지켜갈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재호야. 엄마, 우리 새 출발하자. 아들이 제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 시장 골목에서 누군가 떡집 문을 두드렸어요. 열렸어요? 문을 열자 시장 상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와, 벌써 이렇게 많이. 오말순이 앞에 서서 웃고 있었어요. 정순아, 오늘부터 내 가게가 시장 대표 명소로 선정됐어. 뭐라고? 관광객들 데려올 거야. 40년 전통 옥분떡, 어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루에서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올랐고 손님들은 늘어갔어요. 어느 날 재호가 새 간판을 들고 왔습니다. 옥분떡이라는 글씨가 선명한 붉은색으로 쓰여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 이름 달린 이 가게, 이제 제대로 빛내보자. 간판을 올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옥분 할머니가 시작하고 제가 지켜왔고 이제 아들이 이어갈 이 작은 떡집. 새 여자의 이름을 딴 이 가게가 앞으로도 오래오래 시장의 중심으로 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 이젠 내 차례다. 아들과 함께 새 간판 아래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새벽녘 떡집 앞에 줄 선 손님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바보였지만 바보라서 끝까지 지킬 수 있었어. 떡시루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처럼 제 가슴에서도 따뜻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재호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떡방아를 치는 모습, 시장 사람들이 다시 웃으며 떡을 사가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제게는 기적이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떡집을 비췄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고 인생은 계속됐어요.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모두 괜찮아. 부평강 통시장 골목 어귀 40년 전통 옥분떡집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들었던 아들, 그 진실을 지켜낸 어머니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잃어버린 3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들이 지켜낸 것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떡방앗간에서는 두 사람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어머니의 경험과 아들의 열정이 빚어내는 떡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떡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진실의 힘,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마음속 깊은 어둠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산 부평강 통시장의 작은 떡집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정순 여사님과 아들 김정호님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고부실화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